여러분 안녕하세요. KJSO 1단계 화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원소와 원자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약 2000년 동안이나 사원소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가지 원소인 공기, 물, 불, 흙, 이것들이 본질적인 원소의 원소들이고요. 이것들이 합성을 해서 기본 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형태만 바꿀 뿐이지 어떤 사물도 새로 탄생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라부아지에 등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되면서 현대의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사원소설을 믿었겠지만 지금 그것이 틀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해요. 이것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의미를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뭘까요? 네,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은 하나의 원소인가요? 네, 아니에요. 물은 쪼개질 수 있어요. 수소와 산소로요. 근데 수소와 산소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 이것을 원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대에도 원소 기온이 있었어요. 사원소설이 있었고, 그리고 원소 기호도 있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 금속이 있는데, 금속 7원소를 7가지 별에 비유해서 그 원소 기호를 만들기도 했고요. 중세 연금술까지 이용되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연금술사들은요, 자신의 비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원소라는 개념도 막 정확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원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황이나 금 같은 물질들은 옛날부터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황, 금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소라는 것이 통일돼서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원소규를 사용하죠. 그리고 원소의 이름도 아유팩이 정한 이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들은 대한화학회에서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대한화학회도 아유팩에서 정한 원소의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자, 이것들은 원소로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소가 합쳐져 있는 것일까요? 자, 설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설탕. 설탕은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설탕은 물질이고요. 탄소와 수소가 설탕을 이루는 원소라고 볼 수 있죠. 자, 스테인리스 스틸. 자,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테인이 뭔가요? 네, 스테인은 녹이에요. 리스, 녹이 없는 스틸, 철. 자, 스테인리스는 철의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이긴 한데요. 대부분이 철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무. 나무는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뭔가요? 주방용 호일. 자, 주방용 호일 우리 다른 말로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부르죠? 주방용 호일은 알루미늄이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은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 소금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소금은 네,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죠. 물론 소금에는 다른 성분이 조금 섞여 있기도 해요.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 나트륨과 염소가 소금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과 염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은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물질을 이루는 그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가 않는 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소는 몇 가지나 될까요? 자, 여기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주기율표에 한 칸 한 칸 한 칸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원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알려진 원소는 118, 118가지가 있고요. 자연에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약 90여 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유팩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소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는 좀 익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많이 나오는 원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많이 나온 원소들이고요.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뒤쪽에 있는 예제 문제에 쓸 칸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혹시 빼먹고 못 외운 게 있다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자,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금, 은, 철, 구리. 자, 이렇게 되죠. 자, 많이 나오는 원소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못 익힌 원소가 있다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소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그 원소가 들어있나를 찾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불꽃 반응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을 다른 이 이온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꽃 반응은요. 불꽃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요.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불꽃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염화리튬을 분무기로 뿌리고 불을 붙여준 것이죠. 자, 염화리튬은 실제로 이런 색깔로 보여요. 사실 리튬 더 잘 정교하게 실험하면 이렇게 빨간색을 볼 수 있고요. 나트륨 노란색 불꽃 잘 보이죠. 칼륨은 보라색인데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알코올에 섞어서 얘를 하는데 알코올 색깔 섞여서 쉽게 보이진 않는데 약간 보라색을 띄어요. 구리는 이렇게 녹색, 청록색을 띠고요. 스티뇽튼도 이렇게 붉은색을 띄어요. 그리고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이렇게 황록색을 띄어요. 이렇게 불꽃 반응을 하는 원소들은요.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배울 때 제일 왼쪽에는 첫 번째 줄,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족이라 부르거든요. 세로줄을. 1족과 2족 원소들은 이렇게 불꽃 반응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염화 리튬과 염화 스티론튬은 사실 리튬과 스티론튬이 들어있으면 둘 다 빨간색을 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비슷한 빨간색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보시면요.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돼요. 리튬과 스티론튬은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스펙트럼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리튬과 스티론튬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꽃색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색이 섞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요. 어떤 원소인지. 그리고 비슷한 불꽃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소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그 원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 양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불꽃색을 본다는 건 간단하게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자라는 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원소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고 원자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고요.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산소, 수소, 어떤 물질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는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실제 존재하는 입자예요. 산소라는 성분은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소 분자도 산소로 된 것이고요. 산소 분자라는 입자고 그 분자는 뭐로? 산소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룬 성분들, 물질의 종류,
원소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 원소죠. 금이란 것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금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원자의 크기는요, 매우 작아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1cm 요 공간 안에 수소 원자를 넣는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소 원자는 쭉 나란히 놓았을 때 이렇게 수소 원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수소 원자가 1cm 안에 들어가죠. 그만큼 수소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다는 거고요. 그럼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원자는요, 더 자르면 자를 수 있어요. 원자 쪼개질 수 있어요. 원자가 쪼개지면은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모형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원자마다요, 원자핵에 있는 전하의 크기가 달라요. 그 전자 개수가 다르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양전하라고 하죠. 전자는 음전하를 띄어요.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플러스 1의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띄고 있어요. 전자는 하나가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1 전하, 원자핵은 플러스 1 전하. 합치면 0이죠? 그래서 중성이고요. 자, 상대적인 전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튬은요,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3이에요. 전자는 3개 있고요. 탄소는요,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6이에요. 전자는 6개 있고요. 산소는요,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8이에요. 전자가 8개 있고요. 자, 이렇게 원자마다 원자핵의 가운데 원자핵의 전하의 크기가 달라요. 이 원자핵의 전하의 크기는요,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원자핵은 이제 더 쪼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의 구조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원자핵은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양전하 플러스예요. 중성자는 전하 안 띄어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전자는 음전하였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네요. 플러스 6이죠. 합치면 양성자가 하나가 플러스 1 전하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울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의 개수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6번이거든요. 지금 이 원자가 탄소예요. 그래서 6번이니까 양성자 개수가 6개. 그럼 원자핵의 전하는 플러스 6. 그럼 전자 몇 개? 6개. 그래서 원자 전체는 정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자 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핵이란 거로 존재하고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과연 전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1913년에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보아의 원자 모형은 지금 맞는다고 다 맞지는 않아요. 수소 원자는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다 맞지는 않고 현대에는 오비탈 모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이 오비탈 모형 이전에 나왔고 아직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비탈과 또 보어 원자 모형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2단계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보어 원자 모형의 기본 규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라고 제안했는데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궤도를 따라. 그 특정한 궤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자 껍질은 여러 개가 있는데 원자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지고 각 전자 껍질에는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한번 배치된 전자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원자 번호 1번. 그럼 양성자 수는 1개죠. 전자 수도 1개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면 돼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양성자 수 6개예요. 전자의 수는 6개예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2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6개 중에 나머지 4개는 두 번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수가 12란 뜻이에요. 전자의 수도 12예요. 그러면 첫 번째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8개 들어갔어요. 그럼 총 10개가 들어갔네요. 나머지 2개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이 원자가 전자에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돼요. 나중에 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몇 개를 얻는가 이런 것들. 자, 이건 원자의 구조와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여러분들은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자 모형, 전자 배치의 보어 원자 모형에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게 예제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예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먼저? 예제에 나온 것도 보시면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마도 헬륨이에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네, 2번이죠. 그러면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 네, 2개. 전자수는요? 2개.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면 돼요. 자, 이때 원자과 전자수는 0이에요. 왜냐하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2개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화학결합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개는 화학결합에 참여를 못해요. 얘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온, 아르곤도 사실 다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 자,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얘는 8번이에요. 양성자수 8. 전자수 8.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6개 채워지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몇이요? 6이요. 자, 그 다음 나트륨. 나트륨은요.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수 11개. 전자수 몇 개요? 11개. 자, 그러면 원자 모형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럼 총 10개 채워졌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그럼 몇 개 채우면 돼요? 하나 채우면 되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1개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차례요? 염소. 염소 몇 번? 17번. 17번이니까 자, 얘 원자 번호 몇 번? 17번. 양성자수 17개. 전자 17개. 원자과 전자수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총 10개 썼고요. 그럼 나머지 몇 개? 7개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7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어의 원자 모양의 전자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